보시면 반영구 화장이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 니들과 색소를 이용해서 얼굴에 눈썹, 아이라인, 입술, 그다음에 헤어라인, 그리고 이제 두피까지 해서 피부의 색을 착색시킴으로써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끔. 그래서 보통 요즘 하는 반영구는 8개월에서 2년 반이라고 이제 제일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이가 길죠? 8개월 정도면 1년도 안 되는 것이고 2년 반이면 또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의 이런 차이는 뭐겠어요? 일단 피부 타입. 피부 타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고객의 나이,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생활 패턴,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따라서 다 다양하게 좀 유지되는 기간은 틀려요. 근데 뭐 8개월 됐으니까 딱 어느 날 8개월 만에 싹 빠지는 건 아니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는 거겠지. 그래서 새로 이제 오실 때 2년 반 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한 1년 반 안쪽으로.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컨투어 메이크업, 일본에서 아트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고 있어요. 메디컬적인 부분, 꼭 어떤 미용적인 측면이 아닌 메디컬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을 주입을 해서 다 이렇게 좀 생활의 어떤 그런 퀄리티를 좀 높여주는 이제 그런 걸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반영구 화장의 원리는 뭐 딴 거 없어요. 일단은 그 기계하고 색소가 있고 그걸 갖다가 피부에 결국은 주입을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게끔 하는 거. 그죠? 반영구 화장이라는 게. 그래서 메이크업이 좀 자연스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래 유지되게끔 해주는 거다. 그러려면은 뭐 딴 건 없잖아. 피부 저기 색소하고 니들은 있어야 되겠죠. 거기다 이제 기계로 할 것이냐. 어쨌든 문신하고 반영구에 쓰는 그 잉크는 틀려요. 그러니까 원료가 틀려요. 약간 뭐 비슷한 것도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 그래서 문신하는 거는 이제 염료다라고 하고요. 우리 반영구에 쓰는 거는 알료라고 해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알료도 뭐 무기색소, 유기색소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 하면 지루하니까 그거는 좀 하면서 중간에 제가 색소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이 이제 변색된다. 요거는 뭐 문신은 뭐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된다 해서 그 예전에 그 할머니들 그 눈썹 했던 거 보면 좀 파란기가 많이 있어. 근데 그거는 검정색 색소를 쓰다 보니까 그 검정색에 들어있는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원래가 검정색이라는 게 검정색은 없어.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서 검정색이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검정색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푸르게 아니면 초록색 느낌이 나는 거고, 요즘에 그래서 하는 반영구 색소는 뭐 다크 브라운, 뭐 헤이즐넛, 뭐 카페베네 막 이런 다양하게 이름 붙여가지고 진짜 한 10대 개 되게 많아요, 색소가. 근데 브라운색을 이쁘게 이제 이렇게 했어. 시술 당일이면 며칠간은 얼마 가는 예뻐, 괜찮은데 그게 결국은 브라운색도 마찬가지로 브라운이란 단독 색소가 있는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혼합된 색이에요. 근데 거기에 빨간색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면 브라운 느낌이 더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그 붉은색이 올라가면서 이제 뻘건 눈썹이 되는 거야, 빨갛게. 그러니까 반영구도 사실 변색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아니면 이제 그 브라운색보다 이제 다크 브라운은 약간 좀 흑색에 가까운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약간 또 검정 쪽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빠지고 나면 조금 푸른 회색 느낌? 약간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잔흔 때문에 재시술하러 오신 분들이 이 시술 결과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바탕이 깨끗해야 내가 엠보 결을 이쁘게 넣어줘도 잘 보일 텐데 다들 잔흔이 남아서 오시니까 거기에서 결을 넣는다고 해서 예쁘지도 않고 결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채우는 화장 눈썹이 또 해드려야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뼈 이렇게 되겠죠, 우리 신체가. 그랬을 때 표피,
눈에 우리 보이는 눈에 띄는 이 표피는 다시 또 5개 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그 다음에 유극층이라고도 하고 기저층, 이렇게 5개 층으로 나눠지거든. 이게 5개 층이라고 해서 굉장히 두꺼운 층이 아니고요. 정말 종이 한 장 정도보다도 얇은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반영구는 사실 여기까지예요. 기저층과 어떻게 보면 진피 뭐 사이 정도? 왜냐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돼 있어. 조직이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의 진피층 상부층까지 가고, 위로 가면은 기저층 하단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저층 하단부, 진피층 상부층의 어떤 사이라고 보면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어디야 도대체? 어디? 그러게요. 네. 사람 손으로 하는데 그게 정확히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도 사람 손으로 하지만 그게 또 익숙해지면은 이게 자동, 그러니까 이 뭐지? 손으로 배운 거는 이상해 진짜. 몇 년이 지나도 까먹진 않더라고. 피부도 테크닉 이런 거 뭐 클렌징 단계면 뭐 마사지 하는 것도 몇 년, 한 5년 쉬어도요. 또 저절로 손이 까먹은 거 같은데 하는데도 막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오래 이제 계속 그거를 연습을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한두 번 해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요 깊이를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니들이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한 18개, 20개 이렇게 붙어 있어. 니들이. 이 니들로 한번 이렇게 그으면은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엠보 기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지는 띵띵띵띵띵띵띵 점. 두피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눈썹을 또 고르게 만드는 거. 수지 기법. 또 뭐 있죠? 머신 기계로. 우리 기계 있죠? 머신으로 해서 왔다 갔다 채워서 또 눈썹을 만드는 기법. 그리고 뭐 또 콤보는 요거 두 가지를 섞어. 엠보랑 수지를 섞든 엠보랑 머신을 섞든 두 가지를 섞는 거를 콤보라고 하고 기법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과정에 든 거 헬스 기법은 엠보처럼 선을 만들긴 만드는데 이 바늘이 아니고요. 요 머신으로 결을 만드는 거예요. 네,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든 저거든 어떤 기법이든 깊이는 어쨌든 일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진피 이상 예를 들어서 피하 조직까지 들어갔어. 그럴 수는 없어요. 피하 조직까지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 약간 진피 조금 요 밑에까지 들어갔지. 네? 그러면 이건 안 빠져요. 안 빠져. 분신된 거지. 어디 있었는데 옛날에 한번 내가 그거 봤거든. 제가 10년 전에 아이라인을 미용실 머리하러 갔다가 그 머리 해주신 분이 한번 해보래서 했는데 그게 문신이 된 거예요. 이쪽에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를 엄청 많이 쌌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미용실에서 했던 게. 왜냐면 눈썹이 아니라 아이라인은 약간 선기법으로 해서 이 한 부위를 여러 번 이렇게 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영구라고 하는데도 거의 약간 영구 화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다 검정색 쓰잖아. 제일 진한 색소에다 제일 깊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깊이는 아니고 반복 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이게 조금 흐려는 지는데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레이저 빼기도 그래서 눈썹보다 훨씬 힘들지. 통증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깊이는 같은데 눈썹이나 라인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우리 표피 하단 여기에요. 아이라인 좀 진하게 오래가게 해야지, 여기까지 해야지, 이게 아니고 깊이는 요 깊이가 0.008에서 0.15mm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저층까지 해도 피가 나는 거지. 피가 여기는 이제 안 나야지. 안 나요? 진피층에 모세혈관이 있어요. 네? 혈관 말고 혈관은 이제 여기 밑에쯤에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진피층에 이제 모세혈관 혈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 여기라고 그러잖아. 살짝 표피 하단에서 진피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안 나는 정도 깊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거 니들로 이렇게 하잖아요. 연고 하잖아요. 피안 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피도 날 수도 있지. 하여튼 그래서 여기 종이 한 장 정도, 우리 이 종이보다도 더 얇은 깊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은 방울토마토의 그 껍질 이렇게 살짝 벗기면 그 얇은 껍질 정도의 깊이에다만 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풍선 있잖아. 풍선에다 엠보선을 이렇게 그어봐. 엠보를. 네, 이렇게 그어보면은 그게 안 터져. 안 터져. 네, 안 터지는 진짜 깊이. 세게 한번 옆에서 그쵸. 그냥 빵 터진 거지. 그래서 그 안 터지는 정도의 깊이에다가 한다 생각하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렇구나. 저 고무판은 두꺼운 정도네요. 두껍네요, 얘는. 이거요? 우리가 여기다가 연습을 할 거잖아요. 이게 조금 그래도 스킨 조직하고 뭐 질감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하다 해서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쓰잖아 요새는. 근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보면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깊게 들어가면 고무판도 벌어져요. 벌어져. 벌어진다는 거는 피부가 이렇게 베이는 거지. 피부가 벌어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 각각의 하여튼 기능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가 우리가 이제 표피와 진피 사이에 들어간다. 일단 건성, 지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성은 일단 번들거린다. 번들거려. 유분이 많은 피부죠. 유분 많은 피부는 메이크업을 해도 금방 지워지잖아. 유분이 밀어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영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유분에 의해서 계속 그 탈각 과정, 그러니까 탈각이 잘 돼. 지성 피부가 원래 유분, 그러니까 뭐가 유분이든 수분이든 뭐가 있어야지 이게 도움을 받아서 탈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건성은 유분도 없고 수분도 없잖아. 그러니까 도움이 덜 돼. 그러면은 탈각이 덜 돼. 그렇다는 거는 색소가 더 잘 남는다는 거지. 더잘 남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성이 좋은 피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유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 피부인데 어쨌든 반영구에 있어서는 건성 피부, 건성 두피가 잘 남아요. 왜냐? 탈각이 그만큼 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성은 탈각이 그러니까 시술 당일은 굉장히 진하게 잘 들어가. 지성은. 근데 탈각이 많이 돼서 온다.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제 느낌에는 보통 건성분들보다 지성분들이 뭔가 피부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봤을 때 지성이 두껍죠. 예.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봤을 때. 피부 자체로만 보면. 근데 할 때는 똑같이 그냥 그 앞으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근데 약간의 그 두께 차이가 있다. 일단 같은 적인데 피부 두께가 조금 있다. 만약에 피부 두께가 틀리다 하면은 약간만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어. 그걸 예상해서 지성 피부인데 지성 피부라고 해서 피부가 다 두꺼운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두꺼운 것 같아. 지방 이게 좀 두꺼운 피부 있잖아요. 만져봐도 그런 피부라든지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게 지방이 많아서 두꺼운 건지 정말 피부 겉에 피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진피층이까지 표피랑 진피가 두꺼워서인지는 또 뭐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시술은 약간 이런 테스트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정말 지성이야, 건성이야, 뭐야, 응? 아니면 잘 남아와 안 남아 이거를 1차 테스트를 해봐. 근데 테스트라는 거를 깊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하게 연습한 그 정도의 그 압에다가 해서 1차 시술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게 했는데도 잘 나오네 이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은 지성으로 내가 봤지만 사실 약간 피부 두께는 얇은가 보네. 잘 남아서 온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니들 두께 있잖아요. 니들 두께를 니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바늘 두께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머신 니들도요 0601서부터 쫙 있어. 801,
1001, 1201, 1301 바늘 3개짜리 들어가면 0803 막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게 어떤 지름. 회사든지 그게 표준으로 예. 거기 그 케이스에 써 있어. 뭐 예를 들어서 1101이 0.35mm, 1001이 0.30mm 지름을 말하는 거거든. 그냥 보기엔 그냥 바늘 하나인데 하나짜리 왜 바늘 하나에 뭐 지름? 이렇게 돼 있잖아. 바늘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엄청난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성이다. 피부가 피부가 두껍다라는 거를 두꺼운 바늘로 뚫는 게 더 쉽겠어? 얇은 바늘로 뚫는 게 쉽겠어요? 오히려 얇은 쪽으로 가고 건성은 조금 두꺼운 바늘로 가도 돼. 왜냐면 얇다는 거는 그만큼 데미지가 더 큰 거예요. 바늘이 두꺼우니까 무서워 이게 아니고 얇기 때문에 더 뚫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얇아서. 건성은 피부도 얇은 데다가 굳이 얇은 바늘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더 아플 것 같아요. 얇은 게 더 아플 수 있죠. 얇은 게 더 아플. 요즘에 손님들 중에서 목이나 이런 데 전개를 가지고 땡겨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뭔가 다 기쳐 보이고 엄청 얇아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그런 게 약간 니들 약간 두꺼운 거. 그렇죠. 뭐가 속이 다 비쳐 보이고 얇은 느낌은 보면은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땡겨서 그런 거 뭐가 되게 얇아. 그렇죠. 땡겨 놓으면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건성하고 지성이 제일 많고요. 이제 예민성, 노인성 이게 많아졌어. 예민한 피부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80대까지 눈썹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아요. 의상은 거의 다 그러니까 노인성. 근데 이 노인성 피부가 진짜 하기 힘든 피부예요. 또 보면서도 신기하게 피부 처진이랑 막 이런 게 심한데 엄마가 잘 펴서 잘 하시는 거.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그거를 최적화된 지금 노인성 피부에 최적화된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텐션을 이제 이 왼손은 사실 정말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손이 진짜 중요해. 이거를 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테크닉을 갖고 있어도 결과 좋지 않아. 본 적 없는데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아이라인 같은 경우 요새 많으신 분들 보면 눈도 잘 안 떠지세요. 툭 떠지셔서. 근데 엄마가 뺀다고 하면 수아야 어때? 그러고 뭐라고 하거든요. 진짜 됐더라고요 아이라인이.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분들은 아이라인 여기 텐션 주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피부 하시는 분들, 왁싱 하시는 분들은 텐션이 몸에 배 있어. 이게 다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용이하죠 아무래도. 근데 어쨌든 나이들 연령층대가 높으신 분들이 뭐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하고 감각이 틀리잖아.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내추럴한 걸 지향해요. 자연스러운 거. 그 내추럴하다는 거를 노인한테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노인분들은 너무 흐리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시력 차이도 있고 뭐 그동안에 봐왔던 그런 것도 있고 주변 영향도 있을 거예요. 주변 동네 가면 다 이렇게 진한데 자기는 자연스럽게 했는데도 거기서 너 왜 이렇게 눈썹이 흐려 했는데 이렇게 한 마디 들으면 또 되게 흐린 생각이 드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차이가 있어.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줬어. 할머니한테. 이거는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옛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가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거 아니지. 옛날 뭐 8, 90년대 이거는 아니고 요거의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것도 뭐 트렌드일 뿐이고 우리는 이제 지금 배우는 저기에서는 얼굴형에 맞게 골격에 맞게 이 사람을 최대한 어떤 장점을 살려주고 윤곽을 살려주는 이제 그런 거를 배워서 알려줘야지 학생들한테. 무조건 지금은 유행이야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하고 또 배워야 되고요. 피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피부에 그 적용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단정 지을 수도 없고 사실 뭐 정답도 없고 어떤 사람은 잘 남아서 와, 어떤 사람은 많이 탈락돼서 와. 이게 또 양쪽이 틀리게 돼서 와. 이거는 내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좀 노하우가 이제 생기실 거예요.